김정은 개새끼 아니죠. 이걸로 모자랍니다.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 한반도 북적을 불법 점거해 감옥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인민들을 착취하며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자기 배나 쳐 불리고 있는 김정은과 그 측근들은 이런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칭하는데, 이런 지상낙원의 민낯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2015년 북한의 적나라한 실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 태양 아래입니다. 태양 아래는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북한의 실상을 담은 영화입니다. 스스로를 지상 낙원이라고 칭하는 지옥도에서 북한 인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죠. 이제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겠다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북한이 얼마나 궁지로 내몰려 있는지와 그 시궁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이 서려있는 모습을 보니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미워진 영화였습니다. 이 리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을 담은 소논문 같은 영상입니다. 다르게 보셔도 좋고 그런 의견들 역시 존중합니다. 지금부터 영화 태양 아래의 주요 내용과 결말을 포함해 말씀드립니다. 스포일러 유의해주세요. 태양 아래는 북한이 선정한 선전물의 주인공 진미의 과거 사진들로 시작합니다. 이 조잡하게 합성된 사진들은 진미가 아기였을 때부터 현재 8살이 되기 전까지의 모습을 비추며 마치 이 이야기가 진미의 실화라는 듯이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바로 다음 장면에서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진미가 자기적인 멘트를 시작합니다. 이후 장면은 북한의 여러 풍경을 비추며 이 영화의 감독 비탈리 만스키는 북한에서 자신들에게 북한의 위대함을 알릴 선전물을 촬영하기 위해서 영화의 시나리오를 제공함과 동시에 촬영을 진행하는 자신들을 밤낮으로 감시하고 모든 촬영을 검열했다고 밝히죠. 북한은 이 영화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사는 평범한 가족 이야기로 연출하고 싶었으며, 이에 따라 시놉시스는 진미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이 국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조직한 조선소년단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화면은 이 평범한 가정을 비추기 시작하죠. 북한 측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실로 유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진미는 아주 좋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교해 친구와 책상을 닦으며 원수님을 찬양하고 반미와 반일 및 김일성 찬양 교육을 받으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보내죠. 그렇게 학교에서 귀가한 진미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이번에 소년단에 들어가게 된 진미는 강당으로 향해 소년단 입단식을 치릅니다. 이런 진미의 아버지는 봉제공장 기술자로 공장을 운영하며 직원들로부터의 신임도 두터운 인물이고, 진미의 어머니는 두유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죠. 이런 진미는 다가오는 김일성 장군님의 생신 태양절을 맞아 그 공연에 참가하기 위해 춤 연습을 하며 태양절 공연을 마친 이들은 이후 김일성 장군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동상에 꽃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는 걸 마지막으로 북한은 이 영화를 위대한 선전물로 만들 생각이었죠. 하지만 만스키 감독은 이런 선전물을 찍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는 이런 북한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뒤로 촬영에 관여하는 북한 간부들, 그리고 이로 인해 조작되는 영상들과 실제 북한 인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비추는 것이 메인이었죠. 앞에 북한이 준비한 시나리오는 모두 북한 간부의 간섭하에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작들이 가미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아이들부터 마지막 동상에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 모든 장면에 북한 간부들이 나타나 촬영을 통제하고 대사를 지시하는 모습을 비추죠. 식사 장면에서는 급하게 제작된 것 같은 세트에서 군 간부의 지시를 받으며 이들이 대사를 몇 번이고 수정하는 모습을 비추고, 이러한 연기자들은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듯 아이들은 모두 경직되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모든 배우들이 카메라를 의식하고 만들어진 지상낙원을 표현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죠. 시놉시스 자체도 군 간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으로 보이는 것이, 만스키 감독은 처음 진미의 아버지는 기자, 어머니는 식당 종업원으로 전달받았으나 촬영 중 북한 측에 의해 그 직업이 봉제공장 기술자, 두유공장 노동자로 변경되었음을 밝히죠. 이러한 모든 조작된 화면들과 더불어 만스키 감독은 실제 북한의 모습들을 담아냈는데, 촬영하는 스튜디오와는 대조되어 실제 북한 인민들은 풀을 뜯어먹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이 있는 등 그 실상은 너무나도 처참하였고, 이러한 실제 북한 인민들의 생생한 풍경이 영화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마지막으로 진미를 인터뷰하는데, 진미는 소년단에 들어가서 어떤 걸 기대하냐 라는 질문에 눈물을 흘리며 정해진 매뉴얼을 읽는 듯 대답을 남기고, 이 눈물을 보고 좋은 것, 행복했던 일을 떠올려보라는 인터뷰어의 말에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인터뷰어는 좋아하는 시를 떠올려보라는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진미는 이에 대해 소년단 입단식에서 말했던 김일성 찬양가를 외우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런 영화 태양 아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바로 당시 2015년 그 시절 북한을 그대로 담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영상, 이 영상이 비하인드, 북한의 실상으로 영화의 메인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비하인드와 북한의 실상이죠. 비하인드 파트에서 북한군의 인민들에 대한 태도와 자신들의 정당화하려는 역겨움이, 북한의 실상 파트에서 이들의 삶이 21세기를 살아간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끔찍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진실들을 가리기 위해서 북한에서 준 시나리오는 단 한 문제
현장으로 요약 가능할 정도로 유치했습니다. 진미라는 8살 아이가 소년단에 들어가고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지상낙원의 자충우돌 일상, 이런 뻔하디 뻔한 냉전시대에나 나올 법한 선전물을 북한은 찍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메인 목적은 이 선전물이 아닌 이 뒤에 있는 것들, 영화의 모든 곳에 간섭하는 북한군들의 실체와 이런 촬영 지원에 대조되는 실제 북한 인민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촬영 자체가 거짓인 것은 생각보다 불보다 뻔하게 보이는 것이, 처음에 만스키 감독에게는 기자, 식당 종업원으로 소개된 진미의 부모님이 촬영이 시작되자 봉제 공장의 기술자, 두유 공장의 노동자가 되어서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원래 맡았던 것처럼 어색한 연기를 이어갑니다. 이는 북한이 말하는 지상낙원이 어디까지나 만들어진 가짜이고, 진미의 친구들과 길거리 엑스트라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선전물을 찍기 위한 연기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대본을 읽는 듯한 모습을 비추는 진미의 부모님이나 학교와 공장에 연기자들이 사는 것 같고 촬영 외에는 학교에 사람이 없다는 만스키 감독의 코멘터리를 포함해 이들의 직업이 갑자기 바뀌는 걸 생각하면 숨길 생각도 없는 주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조작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장면이 진미의 가족 식사 장면으로, 방금 깔아놓은 듯한 어색한 마룻바닥과 8년 동안 진미가 살았다기에는 너무나 새로운 느낌이 드는 벽지나 인테리어, 또 밥을 먹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전혀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까지, 이런 이질적인 공간에서도 좋은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군 간부는 진미와 진미의 아버지의 대사를 계속 바꿔가며 촬영이 임하게 합니다. 태양전의 진행 과정에서도 이런 대놓고 보이는 조작을 멈추지 않은 것이 진미의 친구 병문안 장면으로, 만스키 감독에 의하면 다치지도 않은 진미의 친구는 김정은이 지은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 다친 척 연기를 하고, 이를 병문안 간 친구들과 선생의 대사까지 군 간부가 간섭하죠. 마지막으로 이런 조작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부분이 촬영 과정에서 있던 여러가지 아동학대 정황과 진미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분노가 치밀었는데, 북한 간부는 태양절을 기념하는 무대에 진미가 선달하는 시나리오를 쓴다는 명목으로 원래 이런 춤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듯한 진미에게 무용 연습을 계속해서 지시하고, 이에 서툴렀던 진미가 춤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서 받았으며 무용 교사로부터의 핀잔이 이어지자 눈물까지 보이는데, 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미를 압박하기만 반복하는 데에서 겨우 저딴 걸 찍겠다고 애를 저렇게 혹사시켜? 라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생겼죠. 이 영화의 활용정점을 찍는 것과 이런 지상낙원이 연출이라는 것을 밝히는 증거가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진미의 인터뷰입니다. 진미는 만스키 감독 일행의 한국어 통역사와 인터뷰를 나누는데, 이 과정에서 진미가 남긴 대답들이 북한이 말하는 지상낙원은 허울뿐이라는 걸 너무 잘 나타내죠. 먼저 소년단에 들어가는데 기분이 어때요? 라는 질문에 본인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운 문장을 말하듯 소년단에서의 조직 생활에 대해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을 보고 통역가는 울지 말라는 위로를 건넨과 동시에 대신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라는 어린이라면 쉽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말을 남기는데, 여기에 진미는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생각이라는 걸 해봅시다. 8살 아이가 행복해할 상황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8살 때라면 학교에서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고, 집에서 게임을 하는 것도, 태권도 학원에 가는 것도, 그 일상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즐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이게 아이한테서 나와도 될 말인지부터가 걱정이 되었죠. 이런 진미에 대한 걱정보다 북한군에 대한 혐오가 올라오게 된 질문이 이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으로, 아니면 어떤 시를 생각해봐요 라는 통역과의 질문은 지극히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8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시 혹은 자신이 제작한 시라도 좋았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생각해야 하는 나이에 진미는 이 질문에 대해 소년단 입소식에서 말했던 소년단의 존재 의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북한의 실상이 저렇구나. 아이가 저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몰아세웠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북한군과 김정은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모든 세력이 더 이상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더 이상 그것들은 저랑 똑같은 인간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고, 처음 오프닝에서 말한 김정은에 대한 욕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김정은과 북한군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종북 세력에 대한 혐오감이 넘쳐났죠. 심지어 이런 조작까지 하면서 찍고 싶은 장면에는 진미가 이런 인터뷰를 남기게 만든 반미, 반일, 김일성 찬양 교육을 일삼는 북한 학교의 모습이 담기는데, 아이를 학대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부끄러움이 없나 봅니다.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사상을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보편 타당한 도덕이나 규율을 제외하면 아이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길러야 하고 편향된 의견을 가지기 세뇌해서는 안 되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어릴 때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틀에 갇힌 생각만을 반복하여 관점을 넓히고 다양한 것을 보려고 하는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교육법이기에 심리학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교육입니다. 역사 교육의 경우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기에 그 과정에서 팩트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활약을 무용담처럼 풀거나 남을 비난하고 남침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이건 아이들에게 사상교육을 한다는 정서적 학대로 봐야 할 수준이죠. 이렇게 세뇌되는 죄 없는 아이들이 불쌍하면서도 저들 중 우리를 공격하게 될 이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답답하고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서 비추는 이런 북한의 실제 모습은 상당히 끔찍했는데,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나 공장을 뒤로 실제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 풀을 뜯어가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이 있는 등 그 실상은 너무나 처참하였고, 전기와 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아파트만이 줄지어져 있어서 그 안에서 도시락을 만드는 진미의 어머니나 촬영을 위한 최소한의 집에만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이 뭔가
우리가 백룸을 보는 것 같은 기괴함까지도 느껴졌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잘 사는 척 연기하는 진미 가족이나 이런 잘 사는 모습을 어떻게든 연기시키려는 군간부의 모습과 함께 이런 북한 주민들의 실제 모습들을 같이 카메라에 담았기에 이 괴리감과 모순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살아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해 관심이 크게 없던 사람이고 주적이자 남침을에 와서 6.25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 악랄한 테러 집단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의 삶이 어떤지는 거의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태양 아래에서 보여준 북한군의 실상은 너무나도 적나라했고 실제 북한 인민들의 삶이 드러나 있었기에 이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지상낙원을 표방하는 지옥임을 알 수 있는 영화였죠. 이런 태양 아래 가장 눈에 띄는 아쉬운 점이 바로 파트의 구분이 없어서 파트 간의 구분이 어렵다는 부분일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총 3개의 파트가 메인으로 등장하는데 북한에서 보여주고 싶은 선전물 파트, 이런 선전물을 위한 조작 과정을 찍은 비하인드 파트, 이 촬영지를 뒤로 실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비추는 실상 파트죠. 영화는 이런 파트들의 구분이 어렵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딱 보면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게 보이지 않음?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뻔한 장면들도 있는가 하면 이게 허가를 받고 찍은 건가? 라는 게 애매한 부분들도 존재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연기자들이 카메라를 의식하며 굉장히 어색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비하인드 파트로 볼지 아니면 북한 당국의 허가가 떨어진 선전물 장면인지 너무 애매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계속 촬영장 옆이나 뒤로 지나가거나 야외 촬영 시에는 촬영자들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실상 파트인지 아니면 선전물 파트인지 명확하지 못하죠. 이런 파트의 부정확한 구분이 영화에서 가장 강조되는 북한이 주장하는 지상낙원이 가짜라는 점과 이들이 행하는 엉성한 조작, 그리고 이런 조작 밖에서 펼쳐지는 북한 인민들의 삶을 이들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목적이 직관적인 비교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파트들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그 괴리감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 가능한데 바로 각 씬에서 작은 표시를 넣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화면 구석에 작은 마크를 넣어서 구분을 시킨다던가 자막, 색 혹은 폰트를 구분하여 어디가 시켜서 하는 대사인지 구분하는 것으로 씬들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런 표시가 걸리적거린다고 느낀다면 의도에는 조금 벗어날 수 있어도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영화를 먼저 다 보여주고 비하인드 파트, 실상 파트를 보여주는 식으로 전반적인 편집 순서를 변경해서 파트를 덩어리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선전물 파트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화 특유의 극적인 대조는 불가능하지만 비하인드 장면을 몰아보면서 아까 본 그 장면이 사실 이랬구나 라는 방식으로 이 영화의 조잡하고 엉성한 조작 방법을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장점도 생길 수 있죠. 여기서 아니 먼저 선전물부터 편집해서 보여주면 북한 찬양 영화로 보이지 않음, 비하인드랑 선전물을 붙여놔야 바로 비교가 돼서 보기 편한 거 아님? 영화 볼 줄 모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영화 자체에서 노란색 자막으로 감독의 코멘트가 포함되어 있는 영화이기에 예를 들어 처음 이 노란색 자막을 통해 초반 20분까지는 북한 측에 제출한 영상이다, 이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선전물을 찍어주는 걸로 알고 진미 이야기를 촬영했다, 이러한 북한 측에 제출한 영상 이후로 그 뒤에 숨어서 지시를 내린 이들의 모습과 이런 북한 측이 용어한 선전물과는 다른 실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담았다 와 같은 안내 멘트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순서를 바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씬의 구분이 적어서 헷갈리는 구간을 크게 2번이 있었는데 먼저 진미 가족의 식사 장면에서 직관적이지 못한 컷 패치가 있었습니다. 진미 가족의 식사 장면은 북한 측에 제공한 완성 컷을 보여주고 바로 뒤에 별다른 표시나 공지 없이 바로 북한 간부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촬영하는 장면, 대사를 수정하여 몇 번이고 같은 씬을 촬영하는 장면, 진미의 부모님이 대본으로 보이는 종이를 들고 서로 담소를 나누는 장면과 이 사이에 잠깐 보여주는 실제 북한으로 이어져 영화의 구성이 앞에서 말씀드린 3파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이게 대체 무슨 흐름이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듭니다. 마찬가지로 후반부 태양절 행사 전에 진행되는 진미의 선서 장면에서도 컷 순서를 그냥 찍은 대로 편집 없이 내보낸 건지 파트 구분이 정말 어렵죠. 외부에 아이들이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계단을 청소하는 인원이나 풀을 뜯고 있는 북한 인민과 같은 실상 파트 직후로 아무런 표시나 안내 없이 선전물 파트로 보이는 연설 장면이 이어지고 이 연설 장면과 번갈아가며 비하인드 파트로 판단되는 진미나 아이들을 클로즈업한 장면이 등장해서 이 씬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 파트의 구분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에이 뭐 뻔히 보이는구만, 그냥 찍은 대로 보여줘서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여도 영화 전체에 깔린 서사나 이 다큐멘터리가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히 하길 필요가 있기에 이는 컷 순서를 바꾸거나 보조적인 설명이 필수적인 파트라고 보이죠. 다른 장면들 중에서도 이런 혼동을 유발하는 장면 순서가 다수 존재하여 저는 최소한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관객을 위해서 이 3파트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나 명확한 구분이 필요했다고 느껴집니다.
태양 아래의 두 번째 아쉬운 점이 바로 북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태양 아래는 영화 내에서 북한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가득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니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게 영화의 목적인데 그걸 설명하면 뭐함, 눈에 보이는 게 설명 그 자체 아님?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북한의 상황을 알고 있기에 또 이런 북한에 관심이 있기에 가능한 말씀이죠. 지금에야 한국이라면 모르는 나라가 없고 K-드라마나 K-팝이 대중적인 장르가 되었지만 이 영화가 개봉가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북한과 남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던 것은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이런 외국인들이나 저처럼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떤 집단인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김씨 일가가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 그 배경 지식 없이는 영화를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시하는 건 이 영화의 장르가 다큐멘터리라는 것인데, 다큐멘터리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 실존하는 인물, 자연 환경, 사회적 이슈 등을 사실에 기반하여 기록한 영상물이나 기록물을 의미합니다만, 현재는 이런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지식이나 해설을 곁들인 형태의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장르에 가까워졌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사바나에 있는 풍경을 보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암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기 위해 접근합니다. 얼룩말은 사바나에서도 성질이 더럽고 육질이 안 좋기로 유명하지만 새끼들을 부양해야 하는 암사자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죠. 와 같은 해설을 곁들인 느낌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저 또한 다큐멘터리는 이런 사건이나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보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강하여서 북한을 주제로 다룬 이 태양 아래에서도 북한에 대한 많은 지식과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많이 곁들인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내용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북한 간부로 보이는 저 남자들이 누구인지, 소년단이란 어떤 집단인지, 태양절이란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와 같은 기본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영화는 간접적으로 비추기만을 반복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소년단, 태양절, 배경에서 보이는 유경호텔과 같은 북한에 대한 지식이 없던 상태에서 영화를 보고 난 이후 이에 대한 정보를 검색으로 알아낸 이후 한 번 더 영화를 보았는데, 분명히 같은 장면을 보고 있음에도 그 충격과 기괴함은 훨씬 크게 느껴졌죠. 저는 또한 앞에서 언급한 북한에 대한 지식 없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소년단이 내가 초등학교 때 들어간다고 난리친 보이스카우트나 아람단 이런 거랑 뭐가 다른 거지? 태양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태양절이 뭔지, 배경에 꺼진 건물이나 전기가 안 들어오는 아파트를 비추곤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는 데에서 정말 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아니 영화를 그런 사전 지식 없이 보고 너처럼 이에 대해서 따로 찾아보면서 북한의 끔찍함을 외국에 알릴 기회자는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리뷰를 위해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었기에 영화를 2번 보았고, 영화를 보기 전까지 김정은은 쓰레기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말고는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리뷰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솔직히 북한에 대해 찾아보는 것에 귀찮음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는 마치 본인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 연예인의 학폭 이슈와 같은 부정적인 뉴스는 그 소식만 듣고 치우고 싶은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솔직히 세상 살아가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고 내일 처리하기에도 바쁜데 굳이 싫은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심지어 제 자신과 크게 관련도 없는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받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 북한에 대한 이슈도 동일하게 이를 자세하게 찾아보면 무조건 정치적인 이슈나 북한 인민들의 삶을 보면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 뻔하기에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빌 게이츠거나 북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북한에 대한 배경 지식은 무조건 영화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죠. 여기서 아니 영화 내에서 태양절에 대해 설명하는 아이나 소년단 선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를 북한 측 입장에서 듣는 것과 그 실상이 어떠한지를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당에서 소년단 입단식을 진행하는 장면의 초반에 이런 해설을 넣는다고 해보죠. 진미는 소년단이라는 집단에 들어가는데 이는 김일성 시절부터 이어져 온 아동 청소년 집단으로 북한의 체제를 굳게 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생활총화로 불리는, 북한의 사상에 반하는 짓을 했던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고해성사하는 활동을 시작하는 북한 아이들이 처음 겪는 단체 활동이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활동이다 라는 해설이 들어갔다면, 이후 북한에서 진행하는 선전물과 같은 부분들에서 이들이 하는 세뇌의 적나라함과 이들 집단의 저항감 없이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연민과 같은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에 대한 강조와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훨씬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죠. 실제로 저는 이 장면을 소년단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고 난 이후 다시 봤는데, 처음 아이들이 행진하며 부르는 김일성 찬양 노래의 모순된 점과 마지막 진미가 인터뷰에서 소년단에 대해 말하며 흘리는 눈물이 어떤 부분에서인가 느껴져 정말 북한 빨리 안 망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없어도 영화에서 비춰지는 북한의 모습들이 충분히 충격적이고, 이 영화를 사회고발이라는 장르로 바라본다면 해설이 없어도 단점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가벼운 배경 지식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영화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정리하자면 영화 태양 아래는 북한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사회 고발 영화에 가까웠습니다. 북한에서 찍으라고 지시한 선전물과 이 선전물을 만들기 위한 조작, 그리고 이런 선전물과는 다른 실제 북한 인민들의 모습을 모두 카메라에 담으며 북한의 실상과 김정은이 주장하는 지상낙원은 거짓임을 뚜렷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런 파트들을 구분하는 표시가 존재하지 않아서 파트 간의 구별이 어렵다거나 일반적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해설과 같은 북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런 북한이 보여주는 선전물의 유치함과 실제 북한 인민들의 삶의 비참함이 제대로 강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지상낙원이 얼마나 뻔뻔하고 역겨운 거짓말인지 고발했다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기에 제가 이런 영화 태양 아래에게 주는 평점은 별 5개 만점에 4개입니다. 여러분의 평점과 느낌도 댓글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